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영국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주요 성장축으로 부상. 테슬라가 영국 최대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메가팩을 공급한다. 잇따라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현지 에너지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영국 에식스에서 진행하는 99메가와트 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테슬라는 메가팩과 에너지 거래 플랫폼 오토비더를 제공한다. 최근 완공한 웨스트 서식스 콘테고 소재의 34메가와트급 시설에 메가팩을 납품한 데 이은 쾌거다. 테슬라는 28대의 메가팩을 공급했다. 최근 오토비더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도 완료했다. 오토비더는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거래 제어 플랫폼으로 고객은 직접 잔여 에너지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초 기준 오토비더는 1.2GWh 이상의 ESS를 관리하고 있다.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용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테슬라는 메가팩 출시 2년 만에 ESS 업계 톱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지난해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450메가와트 시급 저장 용량을 갖춘 ESS 구축에 참여했다. 자회사 갬빗 에너지 스토리지를 통해서 텍사스주 앵글턴에서 100메가와트 이상의 ESS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240메가와트시 규모의 ESS 사업에 약 85개의 메가팩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비중은 지난해 테슬라 전체 매출의 6%에 그친다.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하며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의 주요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인 HW4.0의 위탁 생산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의 전기차에 장착될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인 HW4.0은 테슬라가 그동안 지적받아온 자율주행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자율주행 칩 수주는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경쟁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칩 설계 능력과 기술, 가격 대비, 성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시각이다. 이번 자율주행 칩은 안정성을 고려해 최신 생산 라인인 5나노미터 공정 대신 경기 화성 등에 있는 7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19년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생산한 자율주행 칩을 테슬라에 탑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주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제품 위탁 생산을 위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을 수 있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수주 여부를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13 중국선 주문 600만 대 육박. 애플 슈퍼사이클 이어지나. 아이폰 13이 출시 초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사전 예약 판매량이 600만 대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중국 내 수요 확대에 아이폰 13 주문량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애플의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에 따르면 아이폰 13의 주문량은 중국의 강력한 수요 확대 추세로 이전 제품인 아이폰 12보다 약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이폰 13의 수요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 중 아이폰 13 사전 예약 주문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다. 지난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 내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 예약 판매가 3일 만에 500만 대의 선주문을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니엘 아이브스 웨드부시 수석 분석가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의 아이폰 13 예약 판매가 500만 대 또는 600만 대에 육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 600만 대 규모의 선주문 수치는 애플의 공식 집계 기록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작인 아이폰 12보다는 분명 초반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 보인다. 당초 아이폰 13은 지난 14일 공개 직후 혁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업계의 혹평을 받은 바 있지만 정작 출시 이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에서의 초기 수요 확대는 아이폰 13의 판매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드부시에 따르면 애플의 연간 아이폰 생산 규모는 연간 1억 3천만 대에서 1억 5천만 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웨드부시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경우 현재 주문량이 약 9천만 대 수준으로 당초 8천만 대였던 아이폰 12의 주문량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만의 애플 전문가 민치코 대만 TF 인터내셔널 연구원도 아이폰 13의 수요가 전작 대비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애플이 아이폰 13의 흥행을 발판 삼아 내년까지 슈퍼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웹드부시에 따르면 전 세계에 풀린 아이폰 약 9억 7,500만 대 가운데 2억 5천만 대가 기기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이폰 13으로의 교체 수요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증권가와 업계 일각에선 애플이 아이폰 12를 거쳐 아이폰 13까지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기기적인 특성만 봤을 때 아이폰 13은 분명 변화가 없는 시리즈이긴 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아이폰 13에게 유리하다며 강력한 중국에서의 선호도, 5G 폰 수요 흡수, 교체 주기도래 등 변수가 많아 전작 이상으로 흥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애플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이유, 아이폰에도 USB-C 탑재하라. 애플은 즉각 반발. 유럽연합이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USB-C로 통일하라고 요구한 것에 애플이 반발하고 있다. 이후에 빅테크 길들이기에 애플이 무릎을 꿇고 아이폰에 USB-C를 채택할지 업계에 관심이 모인다. AP통신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이후에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모든 제조사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헤드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C 단자를 탑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내년 중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중반부터 USB-C 표준화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B-C 표준화법은 스마트폰을 포함해 태블릿 PC, 헤드폰, 휴대용 스피커, 카메라, 비디오 게임기 등에 적용된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사가 USB-C 단자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은 홀로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이용하는 애플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노키아 등 민간 제조사는 모바일 기기에 표준 충전 단자를 탑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마이크로 USB 단자를 거쳐 USB-C 단자를 자사 단말기에 채택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했지만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채택함으로써 협약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후에 이러한 조치에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대변인을 통해 한 가지 유형의 단자만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유럽과 전 세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단자가 통일되면 애플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라이트닝 액세서리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전자 폐기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업계에선 애플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형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패드 시리즈는 이미 USB-C로 전환한 상황에서 아이폰 시리즈만 라이트닝 단자를 탑재한 것은 액세서리에서 나오는 매출까지 확보하려는 애플의 판매 전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라이트닝 단자는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커넥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USB-C보다 충격에 약하고 수명이 짧다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후에 이번 조치로 애플이 유선 충전 단자를 없앤 무선 충전 아이폰의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 이번 조치는 유선 충전기에만 적용되고 무선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은 내부적으로 완전 무선 충전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고 적용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고속 무선 충전기 맥세이프는 이러한 무선 충전 전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빠르면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유선 충전을 없앤 완전 무선 충전이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자율주행 로봇 트럭 공개. 화물업계 테슬라 목표.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로 달리는 무인 트럭이 공개됐다. 중국 언론 네이펑왕에 따르면 바이두는 합작사인 전기 트럭 스타트업 BV와 함께 첫 자율주행 컨셉 트럭 싱투 1세대를 공개했다. 자율주행 전기 트럭인 싱투 1세대는 운전자의 간섭 없이 주행할 수 있는 L4급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물류업계의 테슬라가 되는 것이다. BV는 바이두와 물류 기술 기업 스타우가 합작해 지난해 말 설립한 자율주행 전기 트럭 기업이다. 바이두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BV가 차량의 연구개발과 제조를 맡는다. 또 스타우는 물류 현장 시스템을 담당한다. BV에는 이미 100명 가까운 인력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투 1세대의 양산을 준비해 2023년 6월 발매할 예정이다. BV는 간선 물류 네트워크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할 예정이며 실제로 화물 탑재와 운영을 통해서 L4급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 운송 현장 상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투 1세대는 기존 물류 트럭 대비 경량화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융합형 아키텍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 및 온라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소개됐다. 또 독자적인 수소전기 공용 플랫폼을 통해 리튬 배터리와 수소 연료 배터리를 겸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중국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따르면 싱투 1세대의 저항 계수는 0.35에 불과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다. 화물 공간 비율도 9.6% 늘려 운송 효율을 높였다. 독자적 분산 구동 방식을 통해 전기 구동 효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려 중앙 집중식 구동 대비 에너지 변환 효율을 최소 14% 이상 향상시켰다. 이미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든 바이두가 로봇 트럭을 통해 물류 산업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2 테슬라 루시드로 몰려간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 모터스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증권정보 시스템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루시드의 주식을 71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2,562억 원어치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동안 루시드는 17.79달러에서 25.42달러로 약 43% 상승한 데 반해 테슬라는 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루시드는 피스커 미비안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올해 말 고객에게 인도 예정인 루시드 에어드림 프리미엄 차종이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라는 인증을 받으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이는 종전 테슬라 모델 S가 보유한 주행 기록보다 약 180km 앞선 것이다. 루시드가 아직까지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지 않다 보니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를 30달러로 잡고 테슬라와 페라리 신모델과 비교해도 비춰지지 않는 가장 전도 유망한 전기차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모건 스탠리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슈퍼 프리미엄 전기차 회사지만 기존의 대형 전기차 회사와 경쟁해 나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목표가를 12달러로 잡았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대거 사들였다.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쉐어 울트라 프로 QQQ를 1,953억 원어치 사들였고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의 2배를 따르는 프로쉐어 울트라 QQQ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나스닥 지수가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안함에 이달 초 15,300선에서 14,700선으로 조정받자 빠르게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몰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해 중국 정부가 무질서한 줄도산 사태를 막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헝다그룹으로 인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낮아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